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 자, 문제 그냥 그 32회 1번 기출문제, 전형적인 3방식 문제예요. 3방식. 요게 이제 좀 계산할 게 많았고, 딱히 그렇게 꼬아서 어려운 거는 이제 수익환원법. 물음 3번에 이제 수익환원법 부분만 조금 이제 어려웠다. 40점. 40분. 40분? 우리의 목표는 40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와서는 40분 재고 형식상 하는 거지만 이제 본인이 집에 가셔서 한 3일 뒤에 다시 프린트해서 시간 재서 푸는데 시간을 이제 0초부터 재는 거예요. 0초부터. 0초부터 내가 40점 다 쓸 때까지 50분 걸렸나? 60분 걸렸나? 70분 걸렸나? 재보세요. 재서 사실 재보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고 내가 의미가 없진 않지. 내가 요 정도 난이도, 요 정도 배점 푸는 데는, 이걸 다 완주하는 데는 55분이 걸렸구나. 60분이 걸리는구나. 40분 안에 들어오려고 좀 열심히 해봤더니, 계산 실수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체크해야 돼요. 자기가 약간 자기 코치 해주는 것 마냥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이제 뭐 요거랑 뭐 건물 원가법 하는 거 조금 복잡했고, 요거는 이제 사례 고르는 게 어려웠고, 그쵸? 근데 사례 또 배제 사유까지 써야 했고, 얘도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토지 거래 사례 비교법도 골라야 되는데 일괄이 뭐예요? 일괄. 복합 부동산으로서의 거래. 하여간 사례 고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례만 하나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된다? 삐끗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잘못 골랐어도 밀고 나가서 쓰는 연습을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기분이 표준지 이거 3번 맞나? 아닌 것 같은데 2번인가? 아닌 것 같은데 고르면은 쫙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은 문제 펴놓고 여기는 답안 펴놓고 볼게요. 여기 평가 개요 쓸 때 딱 봐도 여러분 평가 개요에 많은 거를 써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판단 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짧게 저는 본건이라고도 안 써요. 토지, 토건이라고 쓰면 안 돼. 토지 건물, 시가참고 목적. 그쵸? 그 다음에 목적물, 방법,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것만 써주면 돼. 목적물 얘는 목적물이잖아. 그쵸? 방법은 감칙 7조가 주방식에 의하되 감칙 12조 의거 다른 방법으로 의한 시상가액을 검토한다. 기준 시점 얼마 감칙 9조 이항 요렇게만 요런 문제는 요 정도만 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소물음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말하되 아니다. 같이 문제를 봐야겠다. 문제를 보면서 왁구를 다 짜고 들어가라고 했죠. 네. 보시면은 기준 시점 나와 있고 시장 가치 나와 있고 우리가 항상 토건이 나올 때는 거의 다 일반 상업 업무용, 광대 다 이렇게 나와요. 작년 문제도, 재작년 문제도 다 일반 상업 업무용 광대세가 업무지대. 건물 볼 때는 여러분 토지를 볼 때는 저는 이제 토지를 볼 때 항상 용도 지역을 먼저 본단 말이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저는 이용 상황을 봐요. 이용 상황. 그 다음에 도로를 보고 그 다음에 형상, 주의 환경, 비고 공법상 제한 이런 걸 봐요. 건물을 볼 때는 저는 먼저 무조건 그 규모를 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1번 나는 규모를 본다. 2번 그 다음에 저는 얼마나 오래됐나. 사용 승인일을 봐요. 사용 승인일. 이렇게 자기만의 그렇게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료가 여러 개가 막 미친 듯이 자료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게 눈알이 휙휙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내가 딱 뭐뭐 보겠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3급수 요 정도. 증축이 있네? 표시하고. 증축이 있네? 표시하고. 허가일도 있네? 그러면은 사용승인일 있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감가 수정을 해야지. 요게 이제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건물 세부 내역이 나왔네. 그러면은
층이 중요해요. 층. 왜냐면 지하층하고 지상 1층하고는 제조달 원가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층 구분이 혹시 필요한가? 목차를 설계할 때. 목차를 설계할 때 층 구분이 필요한가? 보통 건물 목차 어떻게 써요? 건물? 1 원칙이 원칙대로 FM대로 하면 1 제조달 원가 선정. 제조달 원가 산정. 본건 공사비 할 때 든 직접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건의 공사비. 본건의 공사비. 그쵸? 그 다음에 간접법이라고 해서 신축 단가표 아니면 주변에 유사한 신축 건물 사례의 제조달 원가 이런 게 있고 얘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3번 이제 감가 수정을 하고 3 이제 건물 평가액을 결정을 하잖아. 딱 봐도 이제 이 문제는 목차를 요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목차를 얘는 딱 보니까 보니까 지하랑 이거 봐. 주차장 기계실하고 업무시설하고는 제조달 원가가 확연히 차이 날 거란 말이에요. 확연히.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지층하고 지상층 이렇게 목차를 잡아볼까? 그리고 제조달 원가가 있을 텐데 뒤에 부대 설비도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보장하라고 나올 것 같네. 이렇게 그냥 메모하고 보는 거예요. 공시지가 보면은 이제 용도 지역부터 먼저 봤으니까 날리고 갖고 서로 한 면은 세모. 그죠? 나는 광대 세각이었잖아. 난 광대 세각. 광대 한 면. 그쵸? 그래서 표준지 2번으로 골라주고. 표준지 2번으로 골라지는 거 이해가 가요? 이 플로우가? 그쵸? 근데 고를 때 이제 배제사유, 선정사유 다 쓰라 했으니까 얘는 용도지역 상위, 도로조건 상위. 평가 사례. 답안에 제가 평가 사례를 뭐 1번이라고 써놨는데 나로 고쳐주세요. 나번이지 나. 어딨냐? 여기 설레 1이 아니라 설레 나. 죄송합니다. 설레 나. 배제사유 써줘야지. 가, 다, 라, 마. 배제사유 다 써주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1번, 3번 왜 선택 안 했는지 써주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용도지역 날리고 다 괜찮고 세모.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세모. 세장 가장 다 좋아.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좀 갈리네. 그쵸? 얘 째까 오래됐다. 세모. 그쵸? 괜찮고. 평가 목적 단본 X지, X. 얘도 자산제도 세모야, 세모. 시가참고는 본건이랑 똑같고,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거, 나번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 나가는 거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가 막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거래 사례를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와. 그래서 쓱 봐. 쓱 보고, 오메, 너무 많네? 너무 많아. 그치? 너무 많아. 거래 사례 나오고, 제조달 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 문제는. 제조달 원가 나오고 역시나 밑에 부대 설비 보정 단가 나오고 그 다음 자료는 다 이제 보정하는 자료예요. 지가 변동률, 개별 요인 비교 그런 거. 그게 쭉 지나고 나서 9페이지 가니까 자료 10번 수익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수익에 관련된 자료들. 그러면은 내가 좀 이제 문제의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너무 꼼꼼하게 보지는 말고 거래 사례가 많이 있네. 그리고 자료 보정하는 자료들이 앞에 있고 이게 중요한 자료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중요하지. 자료 10번은 수익환원법 할 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수익환원법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저는 이런 걸 떠올린다고 했죠. 나는 무조건 저는 수익환원법 할 때 무조건 본건의 임대료 적정성 검토. 나는 1단계로 이거를 무조건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에 넣어놔요. 왜냐하면 수익환원법이 뭐예요? 임대료를 DCF나 DCM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임대료가 적정한지 봐야지. 본건이 적정한지 시장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지를 봤다. 보고 결정을 해. 이제 적용할 걸 결정을 해. 그래서 이제 PGI에서 쭉쭉 NOI까지의 이제 여정을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 임대 현황 보니까 봐봐. 공실도 있고, 그쵸? 이건 공실. 2층은 공실. 또 3에서 5층, 8, 9층은 저가 임차.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얘네는.
봐봐. 지상 3, 4, 5층은 25,000원, 6, 7층은 35,000원인데 좀 저가 임대 2층이나 뭐 6층이나 상가가 아닌 이상 업무용은 대체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로 임차하고 있네. 이것 봐봐. 35,000원 받아야 되는데 27,000원 받고 있네. 그러면은 표준적이지가 않죠. 표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표준적인 임대 현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지상 1층은 47,000원. 월 임대료가. 보증금은 47만 원. 아, 10배 차이가 나는구나. 표준적으로. 지상층 이제 2층 이상부터는 35만 원에 35,000원이네. 그러면은 이제 사정이 없는 정상적인 애들을 봐. 1층 임대료 잘 설정했어요? 시장 가치에 맞게 잘 받고 있어요? 1층? 잘 받고 있지. 얘 오케이. 오케이. 굿. 공실은 어떻게 해야 돼? 공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공실에도 임대료를 다 추정을 해서 PGI를 산정하고 거기다가 표준적인 공실률을 때리는 거죠. 현황의 공실률이 아니라 시장가치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추정을 해줘야 돼. 지상 2층은 어떻게 추정해 주실 거예요? 시장 수준으로 가야지. 시장 수준으로. 시장 수준으로 월 임대료 35,000원, 35만 원. 월 관리비는 본건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층만 다른 애들이니까 본건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비 쭉 밀고 나가. 얘는 이제 문제가 있니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가지고 내가 수익환원법 해주면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지상 6층에서 7층 괜찮네. 응, 오케이. 얘 문제가 있지. 그치? 문제가 있어. 그치? 얘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은 목차가 뭐예요? 여러분? 수익환원법 목차는 여기 있잖아. 1번 본건 임대료 적정성 검토. 그래서 결정. 2번 이제 PGI 가는 거지. PGI.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PGI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층별로 나눠야 돼.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천천히 층별로 나눠. 1층은 좀 개별적인 특성이 있죠. 1층은 어때요? 1층은 다른데 2층에 비해서 훨씬 비싸잖아. 훨씬. 그쵸? 그리고 1층과 2층 이상으로 구분하면 되겠지. 1층과 2층 이상. 2층에서 10층.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 PGI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증금 운용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보증금 운용이익.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그쵸? 보증금 운용이익 월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짜나. 아, 얘는 목차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은 계산하다 다 꼬인다. 이렇게 세워놔요. 그렇죠? 그래서 1층은 47만 원, 47,000원, 12,000원 갖다 놓고 1층의 임대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치? 2층하고 10층은 다 35,000원으로 갖다 밀어야지. 35만 원이랑. 그쵸? 얘는 4,000, 6,000, 8,000, 9,000. 그치? 9,000. 9,000제곱미터. 따라오시겠어요? 9,00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PGI, EGI, NOI 세팅해놓고 뭐 하면 돼? 3번. 환원율 갖다가 하면 되잖아. 환원율 자료가 어디 있겠지 또. 여기 밑에 있네. 수익 자료를 다시 보니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전형적인 공실률은 5%. 전형적인 운영 경비는 관리비 수입의 65%. 전형적이라는 말이 시장 표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렌트프리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이다. 그러니까 렌트프리 11개월만 나도 일반적인 시장 표준처럼 해줘야 돼. 시장 표준처럼. 아, 그러면은 월 임대료는 얘는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구나. 주의. 그쵸? 11개월. 얘도 11개월. 그쵸? 11개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관리비는 조심해야 될 게 관리비는 12개월 다 받는 거예요. 관리비는 12개월 다 받음. 이렇게 해놓고. 환원율 이제 고르면 되지. 환원율 하면은 요런 문제에서 여러분 환원율과 사례가 같이 나왔어. 그럼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해요? 시장 추출법. 환원율과 사례들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환원율. 여러분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문제에서 환원 이율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시고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환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그 산정 방법의 장단점, 여러분 이론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환원율과 사례가 나온다. 시장추출법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상한 거 다 날리면 돼. 유치원 행사 중인 난리지. 경매 낙찰 사례래잖아. 낙찰 사례. 법사 가격이라면 우리가 고를 수 있어. 법사 가격이 뭐예요? 경매 평가액으로 평가사들이 낸 가격이에요. 그거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내요. 시장가치. 그러니까 담보로 한 3년 전에 평가를 했어. 담보로 한 10억 평가를 했어. 근데 2년? 아니야. 3개월만 연체돼도 경매거든요. 한 5개월 있다가 경매로 들어가야 돼. 경매 들어가서. 법원에서 이제 경매평가 해주시오 하고 와. 그럼 이제 한 3개월 전에 10억에 담보대출해서 빌려줬는데 10억으로 평가해서 보니까 담보대출은 약간 안정성과 환가성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매평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를 어느 정도에 사고 팔까 하고 보니까 시장 가치로 보니까 뭐 한 12억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3개월 전에는 담보평가액으로 10억으로 냈구나. 그걸 법사가격이라고 해요. 걔가 이제 이거면은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를 준 거잖아. 낙찰 사례를 준 거잖아. 유찰되고 이렇게 준 거잖아. 사정이 개입된 애예요. 얘는 아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잖아. 시장가치 외의 가치야. 시장가치 외에. 얘는 장기 임차인의 임대 재계약 아니죠.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잖아. 최신의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잖아. 날리고. 얘는 공유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오케이. 공유집은 아무 문제 없죠. 돈 없으면은 이제 남편이랑 나눠서 이렇게 해야지. 동생이랑 나눠서 사야지. 엄마랑 나눠서 사야지.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PGI가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시장추출법은 뭐예요? 분모 밸류에다가 위에 NOI로 하는 거잖아. 밸류는 여기 있어. 1329억. 근데 이제 PGI밖에 없단 말이지. PGI. 얘를 이제 NOI를 찾으러 가야지. 사례의 NOI.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표준적인 공실률. 그쵸? 표준적인 운영 경비. 표준적인 공실률. 반영한다고 해서 이제 공실률 여기서 차감해주고 경비 차감해주고 해가지고 사례의 NOI를 추출을 해내는 거야.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나오겠지. 104번, 105번, 106번은 다 날려요. 105번 다 날리고 날려서 하는 거군. 기타 사항 보니까 선정사유, 제외사유 써라. 시점 수정치는 이건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거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일과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이제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죠. 그쵸? 어디 있을까? 좋아. 자, 이제 문제의 이제 왁구를 파악을 하러 가야죠, 우리가. 가는 거야. 다시 1번으로 가. 대충 봤잖아.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뭐예요? 거래 사례 검토를 우리가 아직 꼼꼼히 못했잖아. 다시 가요. 아직 답안지랑 계산기는 손 댈 것도 없어. 그쵸? 가서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물음 1번은 로마자 2번 잡아가지고 저는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물음 1번. 토지는 공시지, 거사비. 그 다음에 건물을 원가법으로 하는 가격. 그게 뭐예요? 개별로 평가해라 이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감칙 7조 주방식이라고. 7조 주방식. 그래서 1. 토지.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뭐 감칙 7조 이렇게 써주면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시겠지. 감칙 7조 주방식. 이렇게 써주면 좋아하겠지. 토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1. 토지 이렇게 하고 토지는 공시지. 토지 거사비 합리성 검토. 그 다음에 결정. 할 거예요. 그쵸?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뭐 골랐어? 2번 골랐나요?
맞아요? 2번? 2번. 그냥 써. 여기다 써.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거야. 40분 잡고 이제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요인도 우리가 미리 골랐어. 뭐 나. 이렇게 해. 이거 토지거삽이야. 토지거삽이 고르러 가야 돼. 가. 자료가 너무 많아. 냅둬. 왁구부터 짜고 뭐 있겠지. 거삽이 뭐 있겠지. 그다음에 2번 건물. 여기다 또 칙 15조 원가법 써주시면 좋아하겠죠. 그쵸? 또 원가법 건물은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는 게 좋겠어요? 지하, 지상, 그리고 증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증축. 이 건물이 목차 잡는 게 이 건물이 되게 쉽거든요. 그쵸? 쉽죠. 그냥 초등학교 사칙연산이잖아. 제조달 원가에 곱하기 감가수정하고 증축하고. 근데 목차를 잘 안 짜면 자꾸 어디선가 이 핀트가 나가서 계산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지하는 우리가 제조달 원가 얼마 하기로 했고, 얼마야? 지하는 120만 원. 3급 기준. 그쵸? 지상도 120만 원이었네요. 지상도 120만 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뭐가 있었어요? 부대 설비가 있었잖아. 부대가 지하랑 지상이나 약간 항목이 달랐어. 증축 이렇게 있고. 증축은 부대 설비가 없었어. 그쵸?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건물 보면 제가 뭐부터 본다 했어요? 사용승인일, 노후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기준 시점이랑 사용승인 보니까 얼마 흘렀어요? 5년 흘렀어요. 맞아요? 5년 흘러서 감가는 50분의 45. 이거 마찬가지. 증축은 다르지. 증축은 언제 증축됐다 그랬어? 2018년 7월 15일 됐다 그랬지? 그러면 기준 시점까지 3년 흘렀죠. 3년 흘렀잖아. 그러면은 이 증축된 부분의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기존 부분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를 넘지는 못하겠지. 얘 지금 45년 남아있잖아. 45년. 저 45년에다가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3년이 흘렀죠. 3년이 흘렀잖아. 3년이 흘렀고 이제 남은 거 얼마 남았어? 45년. 맞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은 좀 복잡하군. 이렇게 왁구를 짜야겠군. 그쵸? 몇 제곱미터예요? 지하 부분은 우리 나와 있어 문제에. 다 보면 돼요. 지하는 자료 1번에 건물 부분 보니까 지하 1에서 지하 4층 각 950제곱미터. 950제곱미터. 제가 하도 건물을 틀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적어. 4개 층. 4층이 아니야. 4개의 층이 있어. 지하에. 그리고 지상 부분은 1층에서 10층까지 각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근데 증축된 부분이 8층, 9층이래요. 맞죠? 9층, 10층이네. 그쵸? 증축은 그러면 2개 층이야. 지상 얘는 그럼 몇 개 층이 있어? 8개 층이죠. 8개 층.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답안지 그냥 갖다 옮겨 쓰고 계산만 하면 되죠. 건물은 이렇게 잡아야겠군. 그쵸? 그 다음에 일괄거사비 하면 되잖아. 일괄거사비는 쉽잖아. 물 2. 그쵸?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감칙 12조, 합리성 검토, 이렇게 하고. 1번 뭐야? 사례 선정이지. 근데 우리 아직 사례 못 골랐잖아. 틀릴까봐 무서워서 아직 못 골랐어. 사례 선정. 그 다음에 뭐였어? 시점 수정하면 되겠지. 이런 복합 부동산의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합니까? 아니죠. 그쵸? 뭘로 한다? 자본 수익률. 아까 자료에서 봤어. 그쵸? 자본 수익률로 하면 되겠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하면 되겠네. 얘는 사례를 고른 거 하고 잘 비교해서 하면 되겠군. 그 다음에 비중가액. 사례 단가 곱하기 1.0004. 이거 꼭 써주고, 그쵸? 시, 개 해가지고 나의 단가 산출하고. 나는 몇 제곱미터? 자료 우리가 맨 마지막 자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료 11번에 자료 11번이야. 자료 13번에 6번은 일괄거사비 적용 시 건물 연면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본건의 연면적 13,800제곱미터네. 나는 13,800
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야지. 일괄 거섭이 맞고 끝났고, 그쵸? 그 다음에 물음 3번 이제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내가 아까도 썼지만 나는 뭐 해야지? 임대료 검토. 근데 아까 내가 자료 볼 때 얘는 막 1층은 정상이고 뭐 2층은 비정상이고 뭐 난리가 났었어. 그러면은 얘는 왁구를 잘 짜야 돼. 중요해요. 계산이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 계산 정확하게. 임대료 적정성 보니까 우리가 1층, 6층, 7층, 10층은 적정 임대료, 본권 임대료랑 시장 표준 임대료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본권을 갖다 적용하든 시장을 갖다 적용하든 얘는 오케이야. 근데 문제 있는 애들이 뭐야? 저가 문제 있는 애들. 2층은 공실이고, 그쵸? 3, 4, 5, 8, 9층은 얘는 문제가 있다고. 얘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얘도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써야지. 그러니까 이 지금 현황 임대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본건이 표준적인 임대료니까 본건 임대료 갖다 써야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PGI부터 가는 거야. PGI. 근데 PGI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금, 운용이익. 그쵸? 보증금 이익, 운용이익. 그 다음에 월 수치 임대료. 그 다음에 월 관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1층하고 2층 이상은 구분이 된다고. 1층하고 2층 이상은 구분된다. 나는 1층 따로 2층에서 10층까지 따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층은 얼마였어요? 47만 원? 45만 원이었나? 47만 원. 그 다음에 47,000원. 맞죠? 47,000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야? 관리비는 본건 관리비, 시장 표준 관리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시장 표준 관리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본건 관리비 수입인 제곱미터당 얼마? 12,000원. 맞아요? 12,000원. 나와 있어요? 14,000원 나와 있구나. 근데 14,000원 갖다 써도 되고요. 12,000원 갖다 써도 되는데, 근데 왜 갖다 썼는지 쓰면 돼요. 14,000원을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본건 관리비는 1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시장 표준인 14,000원 갖다 적용하겠다라고 쓰고 14,000원 쓰면 돼요. 그냥 싸가지 없이 14,000원만 갖다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관리비는 본건 임대료가 시장 표준이고 사실 관리비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본건 관리비 적용하겠다라고 써주고 12,000원 해주면 되지. 그쵸? 보증금 운용이율이 아까 2%였나? 그 보증금 운용이율 2%, 12개월, 그렇죠? 1층의 면적, 월 임대료, 얘는 11개월, 얘는 조심해야지, 11개월, 그렇죠? 1층의 면적, 그렇죠? 얘는 관리비 12개월이라니까, 관리비 12개월, 그렇죠? 2층도 마찬가지로, 2층은 얼마 넣으면 돼? 2층은 35,000원? 35만 원? 35,000원.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그쵸? PGI 목차가 요렇게 그럼 나오겠군. 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공실은 다 똑같잖아. 공실 5%랬죠?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PGI에 곱하기 0.95 해주면 되고. 경비가 문제야. 경비는 관리비의 얼마? 65%래요. 자료 11번에 맞죠? 인근의 전형적인 운영 경비는 관리비 수입의 65%임. 그러면 경비는 관리비 곱하기 0.95 해줘야 돼. 그쵸? 곱하기 65%. 관리비도 일반적인 공실률 정도는 빼고 수치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내 관리비로 했지만 표준적인 공실률도 관리비에 적용하고 요거 은근 많이 틀리세요. 저도 많이 틀렸었어요. 공실률 65%. 그래서 이제 연락이 계산기 두드리면은 이제 NOI 나오겠지.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NOI가 구해지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목차가 뭐예요? 수익환원 법은 그 다음에 목차가 얘 보니까 다행히 DCF는 아니야. DCM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목차는 환원율.
환원율은 우리가 아까 골라보니까 103번을 골랐어요. 그리고 내가 키워드 이거 시장추출법 나 꼭 써야 돼. 그쵸. 그리고 배제 사유 꼭 써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한 25분, 30분 쓰시는 거예요. 뭐 안 되면 40분 쓰는 거지. 뭐 파악을 해야지. 파악을 하고 답안지 갖다 쓰셔야 돼요. 이 자료가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봐봐. 우리 아직 사례 못 골랐잖아. 그쵸? 아직 사례도 못 골랐지. 토지 거사비 우리 안 골랐잖아. 이제 토지 거사비 고르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자료가 많이 나와서 사례가 많이 나와서 왁구 자체는 전형적인 3방식이라서 왁구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례 선정이 좀 까다로웠다. 자, 사례 1번 볼게요. 주상용 제껴야지. 이용 상황이 다르잖아. 그쵸? 일반 상업 업무용 최근이고 광대 괜찮고 연면적 비슷하고 너무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지만의 거래 사례 고르는 거예요? 복합부동산으로서의 거래 사례 고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그냥 본건이랑 얼마나 유사한지 따져보는 거야. 근데 얘도 이제 건물이 위에 있고, 나도 건물이 위에 있으니까 건물까지 토지는 되게 비슷해. 토지는 면적도 비슷한가? 면적도 비슷해. 근데 연면적이 되게 많이 차이 나죠. 나는 13,800제곱미터잖아. 나는 16년 지어졌고 심지어 3년 뒤에는 증축까지 한 거의 세핑까지는 아니고 3년에서 5년 정도 흘러내란 말이야. 얘는 너무 오래됐어. 그쵸? 얘는 거의 X야, X. 너무 오래됐어. 정상적인 사례라고는 하지만 너무 오래됐다. 네, 보니까 비슷해.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급매된 사례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지. 4번 비슷해. 그쵸? 비슷해. 약간 세모. 그쵸? 비슷해. 내가 얼마였다고? 18년 16년. 그쵸? 비슷해. 투자 목적으로 거래된 정상거래 사례. 후면 상가지대의 위치. 자, 본건의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본건의 주변 환경하고 이 투자 목적으로서 거래된 애들을 내가 시장 가치로 보고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후면 상가지대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투자 목적으로 거래된 정상 거래 사례래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거래 사례. 헷갈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 목적인데 이거를 내가 일괄 거사비로서 쓸 수도 있고 건물을 배분법 해가지고 토지만의 가격도 추출해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투자 목적? 이제 보통 이제 시장 가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은 시장 가치라고 주장을 하는 쪽은 어쨌든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운용사가 정상적이고 시장 가치 그 개념 있죠? 외워보세요. 통상적이고 충분한.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장 가치로서 거래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시장 가치다. 근데 이제 후면 상가지대가 틀렸죠. 후면 상가지대가 틀렸어. 근데 저는 좀 오바해서 저는 이제 이게 투자 가치도 아니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은 왜겠어요? 아니 운용사가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통상적이고 충분한 시장에서 충분히 열린 시장에서 이렇게 큰 토지 건물을 한 방에 매수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일단 통상적이지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쨌든 쓸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딴소리고 아무튼 후면 상가지대가 틀렸다. X. 그쵸? 본건의 주변 환경이 어디 나와 있는데 자료 1번 대상 물건의 개황 주의 환경 일반 업무지대였잖아. 체키고 5번 거래 사례 조금 거래 시점 조금 차이 나는데 괜찮고 3급 규모 비슷 완전 정상. 얘는 일단 후보야 후보. 토지 거사비든 뭐 일괄 거사비든 후보야 후보. 그쵸? 그 다음에 6번도 뭐야 이 구분 소유 건물이니까 아예 물적 특성이 다르죠. 7번은 양도소득세 사전 개입이 있죠.
그쵸? 양도소득세 사전개입. 그래서 보아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래사례 2번은 아직 우리가 판단 안 했고 5번은 본건이랑 토지 특성, 건물 특성 너무 다 똑같죠? 토지, 건물 너무 다 똑같잖아. 그럼 얘는 일괄 거사비 사례 복합 부동산으로서의 사례로 쓰고 아까 2번은 밑에 표에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어차피 사서 신축을 지을 거구나. 이게 뭐예요? 맨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래 금액의 건물의 가치는 이제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쵸? 토지만의 거래로 본다 이거야. 토지만의 거래. 근데 철거비 항상 조심해야 돼. 철거비. 정상 거래 사례고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건데 철거비는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함. 뭔가 이러면 더 어렵나? 그러니까 철거비를 여러분 매도자가 부담하겠대요. 그러면 철거비 이 금액에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근데 매수자가 철거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 철거비가 만약에 뭐 한 1억 들었어. 그러면은 984억? 984억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983억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어렵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제 나름의 이제 출처위원들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야, 철거비 생각하지 마라고 해주신 것 같으니까 요거를 가져 토지만의 사례라고 써서 얘 고르면 될까? 얘는 오래됐으니까 건물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철거비도 감안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는 토지만의 거래 사례로 볼까? 그래서 이렇게 세모 치는 동그라미 치는 거지. 여기 가가지고 토지만의 거래 사례비는 뭐 한다? 얘도 2번이네. 2번. 그렇죠?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 고른다? 5번. 토지 특성, 건물 특성 다 너무 비슷했고 복합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외부 요인, 건물 내부 요인, 호별 요인 다 비교할 수가 있고 비슷하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5번 선정하는 사례의 근거가 되는 거고 시점 선정하면 되고 요렇게 왁구 짜서 파악하는데 본인들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안에 파악하면은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그쵸? 그렇게 하고 답안지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거 1번 문제 이제 시험장에서 풀 때는 딱 보니까 문제는 너무 틀 자체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게 틀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물음 1번, 2번까지는 메모 이렇게 왁구까지는 안 짜고 그냥 바로 답안지 했어요. 사례 고르고 옆에 이제 주의할 거 써놓고 요거 증축 요거 주의할 거 써놓고 그래서 저는 허구한 날 감가수정을 틀려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해놔 이미 여기서 계산을 해놔 기준 시점이 8월 7일 21년 8월 7일이었으니까 만년 감가 기준으로 얼마 된 거야? 5년? 5년 된 거예요? 맞아요? 맞죠? 7, 8 아닌데? 사용승인일 건물 맞아요? 응. 그럼 얘는 감가 45분의 50. 얘는 얼마? 45. 이렇게 써놓고 답안지 쓸 때 또 틀렸을까봐. 그쵸? 이렇게 자기만의 정확성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가셔요. 찾아내야 돼. 그쵸? 그래서 요 정도 메모해놓고 요것도 요렇게 메모해놓고 이거 이렇게 짜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 요렇게 짜놓고 그쵸? 얘는 골라놓고 얘도 골라놓고 거래 사례 판단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2번하고 5번을 맞추긴 맞췄는데 너무 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겁나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압박감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1번 문제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오타를 수정하십시오. 이거 칠판에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오타를 언제 수정하고 앉아있어. 지금 이거 사례 고르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말똥하는데 했는데 바로 답안지에 갔다가 이렇게 막 지르기보다는 사례 고르는데 조금 신중했다. 그렇다고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밀당을 좀 잘해야 돼. 그래서 2번, 5번 픽스 해놓고
그쵸. 그리고 5번, 그리고 자료 맨 마지막에서 일괄거사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연면적. 건물 얘 있잖아. 얘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써놨었어, 여기. 얼마. 사례의 연면적 단가는 얼마. 그렇게 써놓고, 쭉쭉 넘어가고, 제조다 원가도. 나는 3급. 120만 원. 지하, 지상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네? 그러면은 보통 지하, 지상 구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는데, 보니까 얘는 또 부대 설비가 지하, 지상이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지하, 지상으로 목차를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얘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도 이제, 이게 정말 짜증났어요, 이거 진짜. 지금 문제를 막 펄럭펄럭 해야 돼. 막 시험지를 막 넘어갔다, 막 해가지고. 얼마야? 뭐, 지하층은 전소승. 지하층은 소승. 그러면은, 2만원. 5만원? 5만원 들어가는 거네. 그리고, 지상층은 전소위냉승.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요거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집가 변동률은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얘는 사례 5번 적용할 때 자본 수익률로 시점 수정, 일괄거사비 시점 수정 쓰는 거겠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됐고, 개별 요인 쭉쭉쭉 넘어가고. 근데 보니까 개별 요인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 얘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잘 봐. 토지 건물 일괄 개별 요인이다. 일괄. 그쵸? 일괄 개별 요인. 얘는 토지 개별 요인. 그러니까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랑 그 밖에 요인 할 때랑 토지 거사비 할 때의 개별 요인은 얘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일괄 거사비는 우리 5번 골랐잖아. 5번. 복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입지적, 그쵸? 건물 외부 요인, 기능적, 건물 내부 요인, 물리적, 뭐 개별 요인, 그쵸? 개별 요인. 건물 개별 요인. 요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군.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또 시간을 오래 썼지.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건 껌 이러면서, 근데 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뿐이야. 긴장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여기다가 목차를 짜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게 패착이었지. 다시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얘는 정상, 비정상, 맞지?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목차를 바로 갖다가 쓸까 말까 하다가 다시 우리 답안지 보면은 앞에 1페이지에 여기 연습지 이렇게 있잖아. 거기를 저는 한 바닥을 다 썼었어요. 실제 시험 칠 때. 몰라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연습장에 가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썼었어요. 그대로 요렇게. 그때는 또 이게 행렬이 바뀌었었어. 제가 그 답안 시험지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다가 1층 이렇게 쓰고 2에서 10층 이렇게 쓰고 열에다가 보증금, 월세, 관리비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어찌 됐건 왁구를 이렇게 짜고. 근데 이건 틀렸었어요. 이거 12개월로 했어. 12개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저런 거 신경 쓸 새가 어딨어. 분명히 렌트프리라고 봤는데 그래서 둘 다 11월로 했다. 둘 다 11월. 근데 끝나고 나서 뭔가 찜찜하다 해서 보고 예시 답안 보고 쌤들이 모범 답안 쓴 거 보니까 관리비는 12개월이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하지만 아무 상관없다. 나는 표준지도 맞췄고 그 밖의 요인도 맞췄고 토지거사비도 맞췄고 일괄거사비도 맞췄다. 5번 다 맞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임대료 검토도 내가 꽤 썼어. 본건 표준적 임대료 똑같고. 근데 문제가 있는 애들은 걔네는 그걸 쓰지 않고 표준적인 임대료를 갖다가 쓰겠다. 그렇게 썼어. 잘 썼어. 뭐 12개월 했나? 뭐 12개월 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런 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미친 수험생들이 다 엄청 꼼꼼하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2회 붙은 거를 이제 제 인생 최대의 운을 이제 거기 다 쓴 거고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수능 칠 때 자기 인생 최대 운을 다 쓰고 누구는 뭐 취업할 때 다 쓰고 누구 뭐 결혼할 때 다 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 32회 때 다 썼다.
33회, 4회, 5회, 6회에 붙으신 분들은 진짜 존경. 진짜. 아,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네. 이게 경쟁이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이거 뭐 보고, 이거를 봤으나, 관리비도 11개월. 같이. 환원이율도, 여기서 또 긴장했어. 환원이율은 실당추출법까지 튀어나와서 봤어. 그리고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랑 그냥 갖다가 나눠버린 거야, 그냥. 얘를 NOI로 보정을 해서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갖다가 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도 1번 득점 개 많이 했어요. 그냥 갖다가 나눴거든요. 응? 우리가 40점 만점이고, 그게 두 개가 점수 합쳐서 나오는 거였죠. 그 한 60% 득점했던 것 같아. 뭐, 수석하신 분은, 이제 29회 수석하신 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1번 문제, 뭐, 75% 득점, 뭐, 2번은 80% 득점한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60으로도 충분하게 합격했다. 저는 1, 2, 3, 4번이, 60%, 얘가 한 70%, 그 다음에 얘 한 50%? 그 다음에 얘는 잘 기억이 안 나. 얘는 되게 쉬웠거든요. 잔여 건축물.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좀 내가 고루 뭐 하나 푹 꺼지는 데 없이 잘 방어적으로 내가 썼구나. 그리고 제가 내 이론 강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 이론 점수가 진짜 높았어요. 그리고 법규가 생동차 때 50점, 그 다음에 합격할 때 52점.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2점밖에 안 올랐어, 법규가. 하지만 적당하게 방어해서 점수 올려놨고, 이론이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다. 그때 우리 때 이론 수석이 61점인가? 그런데 제가 59.5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진짜 이론 덕분에 산 거지. 왜냐면 제가 항상 저는 실무가 스트레스는 별로 아니었어요. 근데 이론이 공부할 때마다 누구한테 첨삭을 받아도 모르겠고, 그땐 GPT 제미나이도 없었다고. 내가 봐서 읽어봐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쌤들 기출 해설집 봐도 어떻게 이렇게 써 100분 만에. 심지어 내가 써봤다고. 100점짜리 선생님 쌤들이 쓴 거 100점 그대로 100점 따라 썼는데 100분이 지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현실성 있는 답안지가 아니야.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야 붙는 건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론이 항상 불안했어. 끝까지 갈 때까지. 너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이론 강론할 때 외웠던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1차 치고 4월, 5월에 외웠던 개념들이 우린 또 8월에 시험 쳤거든요. 6월, 7월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이러지 하니까 동생이 그거 약간 충격을 언니가 공부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약간 해리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구나. 적당히 좀 쉬고, 그쵸? 그래서 이론이 항상 문제였는데, 다행히 이론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했다. 실무는 제가 저렇게 하고 2분 3분까지는 아니고 2분 정도 남았었어. 그 타이머 정확하게 제가 해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2분 정도 남아서 쓱 검사를 해보니까, 미쳤네? 그래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수익가액이 다시 나오고. 그쵸? 그리고 1번에 배제사유 다 안 썼어요. 그 표준지 배제사유 다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배제사유 다 안 쓰고, 그 다음에 토지 거사비랑 일괄부동산 거사비인 배제사유를 잘 썼어. 왜냐면 그거는 판단하느라 내가 좀 시간을 썼거든. 그래서 그건 잘 썼는데, 아까 봤듯이 표준지랑 그 밖의 요인 고르는 건 너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쓱쓱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지. 다시 이제 그 빈틈을 찾아서, 그 답안지 빈틈을 찾아서 아주 깨알같이 배제사유를 다 쓰는 거지. 그러고 하니까 딱 종이 쳤어요. 딱 내면은 요렇게 방어적으로 받으셔라. 계산 실수 조금 해도 괜찮았다. 32회 때는 괜찮았다. 하지만 여러분, 뭐 35회 6회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푸는 분들이 없어요. 계산 좀 틀리고 해도 설계 그 목차를 이게 근데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36회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같이 봤지만 계산을 안 하고 쓰는 분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존 건축물 증축해서 하는 거 그게 얼마였어? 260억이었나? 그 다음에 철거하고 짓는 거 그게 얼마였어? 그게 270억이었나? 들었잖아. 그래서 적정 매수가액은 이거다라고 제가 골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계산기를 쳐봐야지 문제의 맥락을 알아먹을 수 있고 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다 세우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수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 그러니까 36회 1번을 완전히 다 이해를 한 거지. 완전히 다 이해를 한 거지. 아까 어디 갔지? 그래서 봐봐. 36회 1번도, 현재 매수가액. 현재 상태에서 적정 매수가액. 걔는 뭐야? 시장 가치. 걔는, 토지, 건물은 공정률 해가지고, 하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 쓰고. 3번, 못 쓰고. 근데 3번에 벌써, 그런 걸 써놨더라고, 또 3번에.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임대료 상승률은 보합세일 것 같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그쵸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 상승, 시장 여건, 불안정 이런 걸 써놓고 이제 요런 데는 땡땡 땡땡 해놓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목차를 아무튼 이렇게 잡아놓고 계산을 좀 틀렸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부터가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이렇게 좀 잘 써서 해도 넉넉하게 붙어요. 실제로 이제 득점한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1번? 설명했나요? 왁구 이렇게 짜고 계산도 넣고 응, 응, 응. 그쵸, 그쵸. 응. 응, 응, 응. 저렇게 해야지 붙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계산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알죠? 원래 간평은 평균 수험생들 나이가 원래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30대였어요. 20대가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 이제 평균 합격자 연령이 20대 후반 30초야.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젊고 해가지고 막 공부도 개 오래 하고 머리도 막 팽팽하게 돌아가가지고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응? 최연소 합격생 막 00년생 막 이러더만 군대도 안 갔다 왔대. 너무 충격이에요. 제 남동생이 00년생이거든요. 아유, 이 애송이 이랬는데,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나이가 된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이제, 계산은 여러분, 계산 실수는 알아서 잘 하세요. 저는 손가락이 뚱뚱해가지고 맨날 계산기를 맨날 틀렸어요. 그래서 계산기 할 때는 일부러 천천히 치고, 여기 곱하기에 볼록 튀어나온 스티커 붙여놓고, 여기 엔터에 스티커 붙여놓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맨날 곱하기 눌러야 되는데 맨날 손가락이 뚱뚱해가지고 플러스 누르거나 델 누르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딱 엔터 쳤는데 수식 오류났다고 아무것도 안 뜨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 이런 게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내가 공부를 덜해서 내가 멍청해서 그게 아니야. 이런 얼탱이 없는 것들로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줄여라.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막 오지게 썼죠. 저는 글씨를 되게 빨리 쓰거든요.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남들은 좀 알아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글씨 빨리 쓰고 알아볼 수 있게 쓰니까 나는 이게 실수를 잘하니까 목차가 자꾸 내 머릿속으로 짜다가 이 정도야 이거 쓰면 되지 하다가 자꾸 빠그러지는 거를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겪다 보니까 이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나는.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해봤어요. 40점짜리 문제를 25분 잡고 왁구 분석하고 옮겨 쓰는 데에 15분이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을 해서 갖고 갔더니 어머나 32에 1번이 딱 그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갖다가 막 썼죠. 2번 어디 갔어? 2번은 무슨 이제 임대료 소송 평가? 참신한 문제였어요. 2번도 참신한 문제. 내가 이거 진짜 잘 썼어. 이거. 그 3번은 겁나 쉬웠어요. 계간비 문제였거든요. 필지 2개였나? 개 쉬워가지고 엄청 틀렸어요. 그때 약간 쌤들끼리 또 표준지가 갈렸었어요. 누구 쌤이랑 표준지가 갈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 쌤 표준지를 쓴 거지, 나는. 그래서, 좀 득점이 좀 덜 나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뭐야, 껌이네. 3, 4번은 껌이네. 막 이러고 풀었다? 근데 3번도 요렇고 4번도 트라우마로 잊었어. 나는 4번이 한 8.9점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난 진짜 다 했고, 나 심지어 판례까지 썼다고. 하등 쓸데없는 짓이었죠? 숫자를 잘 맞춰야 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잘 맞춰야 되고, 키워드 잘 맞춰야 되고, 계산 다 틀리게 해놓고, 판례 찌끄렸다고 점수가 많이 주는 거는 아니구나를 파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꼭 생동차이신 분들도 자신이 없어도, 들어가서 실무, 이론, 법규 3교시 다 치고 나오셔라. 그래야지 이제 점수, 피드백이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득점한 피드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년도 31회 때는 이제 공부 뭐 실무 공부 뭐 한 6, 7개월 하고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실무 점수 30, 이론 40, 법규 50 이렇게 봤어요. 뭐야 내년에 되겠는걸?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했지. 그때 제가 실무가 뭐 실무 나는 너무 재밌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30일에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이 너무 어려운 거야. 2번 그거 예시답안 보면 표를 막 한 3개, 4개 그려야 돼. 그래서 2번에다가 뭐라고 찌끄렸는지 기억도 안 나. 좀 수치스러워가지고 또 잊었나 봐. 2번에다가 뭐라고 썼는데 그걸 점수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야금야금 모은 점수가 30점이 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요렇게 써도 점수를 주시는구나. 너무 창피하다. 내년에 잘 써야지.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자기가 자기 답안지를 보고 우리 교수님이 내 답안지를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문제 보고 답안지 보면은 다 맞았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목차가 안 세워진다고. 이거는 쉽지 뭐. 근데 어디 있어? 건물이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8천 안 하고 만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나? 만 하고 그리고 여기 2천 하고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거야. 요거 요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최대한 내가 답안지 쓸 때 찍찍 이런 거 없이 X 이런 거 최대한 내가 안 나오게 거기서 시간을 되게 세이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했다고 내가 고쳤다고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왁구 짜는 연습 사례도 뭐 이렇게 길게 쓸 것까지는 없고 그냥 단문으로 딱딱 업무 시설로서 가치 형성 요인 등 비슷한 5번을 선정. 배제 사유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얘는. 배제 사유. 거래 단가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실제 평가서 양식이 이렇거든요. 실제. 이 자본 수익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써주셔야 돼. 이게 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싸가지고 1.05 이렇게 하지 말고 다 100분의 105 이렇게. 나는 그 쌤이 주신 그 가치 형성 요인을 제대로 비교를 했다. 잘 쓰고 이런 걸 잘 쓰시라고 이런 거 잘 본권의 연면적 하고 그렇죠? 본권의 연면적 잘 적용하고 이런 걸 잘 써야지 그렇죠? 이런 거를. 근데 이렇게 뭐뭐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냥 짧게 단문으로 치고 나가세요 그렇죠? 요렇게 나도 항상 쓰고 싶었지만 항상 뭔가 어디가 이제 틀린다 항상 항상 이 천 뭐예요 이거 9천은 뭐야? 얘는 1층 그쵸? 얘는 2층에서 10층 맞죠? 그쵸? 내가 맨날 답안지 이렇게 쓰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미터 그쵸? 여기 앞에 골뱅이 그쵸? 1층에 보증금 운용이 그쵸? 지상층에 보증금 운용이율 똑같이 11개월 그쵸? 얘는 12개월 그쵸? 얘는 이 단가가 이거였고 그쵸? 이게 만제곱미터 여기다 넣어야지 그쵸? 관리비 만제곱미터 그쵸? 이렇게 해서 5494 땡땡땡땡땡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라.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쓰셔라 해도 말 안 듣고 한 3줄 이렇게 연달아서 쓰시는 분들 있어요. 틀려 하나도 안 맞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순 영업소득 43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시간 없다고 1년로 쫙 써버리면은 400억 나오고 뭐 이래요. 4억 나오고 이래. 그러면 안 되니까 목차 분설해서 정확하게 쓰셔라. 환원이율도 이렇게 쓰시고. 다행히 DCF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그죠? 시상가액 쓰시고. 제가 아까 NOI로 안 하고 바로 PGI로 환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가액이 90억대가 나왔었나? 90억대가 나왔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냥 썼어 90억.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합리성이 있다. 왜냐하면 뭐 최유효 이용에 미달한다. 뭐 임대료가 뭐
미달하게 받고 있다. 이런 거 없잖아. 저가 임대하고 있어도 나 표준적 시장 임대료로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거지. 이 시상가액의 균형이 있다라는 정답은 맞는 거라고. 그래서 찜찜하지만 써놓고 다시 가서 보니까 PGI로 해놓는 그런 썩을 짓을 해놔가지고 다시 해서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알죠? 그냥 고치기만 해서 환원율만 4%대로 잘 구해서 나누기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117억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답은 103억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뭐야? 내가 틀렸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쓰고 적정하다 이렇게 썼지. 그리고 그때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2분이 남았거든요. 그거 보니까 배제 사유도 안 썼고 NOI 저거 고치느라 답안지도 개판이었어요. 막 찍찍 막 이런. 내가 맨날 찍찍하지 말라 그러잖아. 환원율 할 때 저랬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시간을 세이브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제가 항상 이제 4, 3, 2, 1 이렇게 풀었어. 평소에도 집에서도 혼자 공부할 때도 그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실제로 32회 볼 때도 4번부터 풀었어요. 왜냐면 검수할 때 보니까 4번 뭐 딱 그 일부 편입 건축물 그거 하는 거고 3번 뭐 토지 이렇게 보상 약간 한 것처럼 낸 건데 그냥 토지 보상 개간비 해주는 거고 2번은 이건 뭐야? 1번은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4, 3, 1, 2 이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2번에 요거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하고 이제 이번에도 또 여기서 제가 시간을 엄청 세이브했어요. 엄청 빨리 풀었어. 엄청 빨리. 여기서 되게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게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되게 서술을 진짜 방어적으로 많이 했어요. 배제 사유도 쓰라고 한 거 다 쓰고, 그리고 PGI 그거 NOI로 고치면서 시장 추출법에서 환원율을 산정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 PGI에 렌트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이런 식으로 다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고 요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요즘 스타일이죠. 토지 임대료 적산법 소송. 여기에도 서술을 많이 쓰고 근데 이거 풀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다시 이거 풀었어. 다시 이거 갔어. 다시 이거 풀었어. 이랬어요. 실제로. 왜냐면 제가 그렇게 차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풀고 시간을 여기서 많이 공을 들였다. 그래서 그 줄도 많이 띄어 쓰시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실무 답안지도 거의 2권 쓸 뻔했어. 하도 공백을 많이 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공백까지 잘 계산해가지고 1번,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다. 네,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우리도 32회 문제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32회 기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기출 가져와도 제대로 못 푸시더라고. 내년에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안 되는지, 내가 사례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문제를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하시고 내일 모레 또 푸세요. 그리고 또 한 3일 뒤에 또 푸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올 때까지 또 이제 다음 주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수요일 날 올 때 여러분이 뭘 공부해 오시면 되냐? 또 기출을 공부해 오시는 거예요. 또 기출을. 36회 1번. 36회 1번. 어디 갔어? 이거 아니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뭐 피드백 노트 이렇게 해서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 배점은 이제 이거 제 맘대로 한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여러분 배점 뭐 맘대로 바꾸세요. 뭐 1.0 이렇게 하셔갖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채점을 해봐. 채점을 해보고 여기 옆에다가 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꾸 쓰시라고. 쓰셔.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연습해 올 거 여러분 36회 1번 36회 1번 34회 1번 3번 한번 보고 오세요. 풀어보고 오시든가. 기출문제를 내가 이렇게 막 벌써 보고 이러면 다 외워서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아니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쵸? 못 외우시고 언제는 표준지 맞았는데 한 달 지나서 또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또 표준지 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요 문제 요런 영향 이 분석하는 문제 분석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시죠? 34회, 5회, 6회에 다 문제 요 따위로 나오고 있는 거. 문제를 맥락을 이해하고 계산을 정확히 하고 서술을 방어적으로 하는 거. 실무는 그렇게 가져가야 돼. 실무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40점 만점이면은 최대한 4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건가? 그 서술 지난주에 그 맨 마지막 소물음에 그 뭐 이제 유의사항과 뭐 조심해야 될 점, 그다음에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 점 쓰라고 했잖아요. 그 되게 서술 잘 쓰셨어요. 그 되게 서술 잘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서술이 이제 못 쓰는 사람 거는 못 썼어. 왜냐면은 너무 뻔한 말을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안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써버릇해야 이론 가서도 쓰시는 거거든요. 이론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맨날 그 뻔한 말 쓰면 안 나와요, 점수가.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 방안을 쓰는 거였거든요, 지난주 문제가. 위험 요소가 가치를 올바르게 산정해야 한다. 그쵸? 부동산 개발은 국가의 정책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험 요소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 사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에 관련 있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쓰시기보다 우리 법규 문제 푸는 것처럼 해당 문제에 해당 사안에 맞춰 가가지고 우리 출제자님이 이 문제를 왜 내셨을까?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는 거예요. 문제라고. 이따위로 PF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라고 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그 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뭘까? 재조달 원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5층까지 지어놓고 추가로 지을까? 때를 부실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문제였고, 그쵸? 새 땡땡 금고라는 곳에서 이제 PF가 그런 사업장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도 이제 화가 나셔서 내신 건가? 아닌가? 그냥 내신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요인들도 잘 쓰셔야 한다. 계속 잘 쓰셔야 한다고 반복만 하고 있는데, 우리 36회 1번, 34회 1번, 3번. 오늘 제가 기출, 해서 드렸었으니까, 그쵸? 이거는 예시답 아니고. 이건 1회차. 1회차 연습 문제. 다시 한 번만, 이것도 피드백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평가 개요는 얘는 이제 평가 개요가 좀 쓸말이 있지, 얘는. 그쵸? 지난주 이제 1주차의 문제가 요거였거든요, 요거.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검토니까, 타당성 검토. 그쵸? 제시한 예상 매입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수년제 가치와 IRR을 산정하시오.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단문으로 써주시고 다들 이제 안 되시는 게 이제 DCF 나오면은 다들 꼬꾸라지세요. DCF 나오면은 DCF 연습을 이번 주에 좀 많이 해보시라. 천천히 그쵸? 이렇게 목차를 쓰고 또 표를 그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30점 문제였나? 30점짜리 문제였나요? 시간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요런 30점짜리 문제는 맞죠? 15 맞죠? 30점짜리 문제는 그럼 저는 이거는 35분 걸려서 풀기라고 해놓고 푸는 거야. 얘는 30분 안에 내가 정확하게 풀기는 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으니까 실수 안 하게 좀 꼼꼼하게 풀어서 얘는 35분 만에 풀어야지. 이런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좀 쉬웠다. 그럼 거기서 시간을 단축 완전 세이브하고 대신 리스크가 있죠. 세이브 했으나 득점은 잘 해야 해요. 그쵸? 저처럼 4번, 3번, 4번에서 시간을 확 세이브했는데 너무 점수 까먹으시면 그건 또 위험하죠. 그쵸? 확 세이브, 내가 자신 있는 문제는 시간 확 세이브하고 이런 이제 1번, 2번 같은 문제에서는 답안을 설계를 내가 잘 하셔라. 진짜 이 DCF 나오면 진짜 1기 NOI만 잘 맞춰도 알죠? 1기 NOI만 잘 맞춰도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그쵸? 그리고 테이블도 내가 이게 테이블이 한 개만 나오면 돼요. 한 개만.
이 문제 소물음 1번에서 쓰이는 현금 흐름이 소물음 2번에 가서 그대로 쓰이니까 테이블은 한 번만 그리고 정확하게 저걸 그리는데 공을 들이는 거지. 그쵸? 이거 그리고 어떻게 잘하세요. 그쵸? 1기부터 5기까지 현금 흐름의 현가, 합. DCF는 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랑 기말, 재, 매도, 가치, 현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크게 보면 DCF는. 근데 이제 요 기말 재매도 같이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부 추계법이라고 뭐 말을 하는 기출도 있었고 안 하는 기출도 있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내부 추계법으로 6기까지 구한 다음에 환원율로 환원을 하는 게 환원도 할인이라고 했죠. 환원도 디스카운트 하는 거야. 5기로 기말 재매도 가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기말 재매도 가치가 뭐냐? 내가 1기에 매입을 0기에 내가 매입을 한 금액이 있어. 5년 뒤에 좀 시장이 상황이 좋아서 뭐 100억에 매입했는데 그때 내가 한 103억 정도 될 것 같아. 그 103억에 팔고 나오는 거죠. 그게 기말에 재매도 엑시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정을 할 때 103억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자료에서 주어지면은 이제 기말 재매도 가치가 이제 103억에 나누기 1 플러스 R에 이제 현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없다 하면은 6기까지 추정을 해서 한번 환원을 해서 5기까지 그 엑시트하는 금액을 잡고 그쵸? 그 다음에 매도 비용 그쵸? 매도 비용 그쵸? 그 다음에 다시 5기까지 앞으로 현가 요렇게 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무조건 DCF는 무조건 DCF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남들 다 DCF 못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DCF에서 많은 득점을 하셔야 한다. DCF에서 40점짜리 문제인데 DCF다 45분 정도 쓰세요. 실제 시험 가면 그 나머지에서 사실 세이브가 많이 돼요. 그렇죠? 3번 20점짜리 문제 20분 동안 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짱구를 열심히 굴리고 우리 시험은 알잖아요. 그 다 지능 수준 다 거기서 거기야.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했냐? 1번. 그다음에 2번 좀 나만의 이제 왔고 나만의 전략을 위해서 짱구를 평소에 잘 굴려놨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얍삽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이 단점을 커버해가지고 붙을 것인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그쵸? 그러면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뭐가 외로워? 남자친구를 만나도 맨날 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계산기를 왜 이렇게 틀릴까?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외로울 시간이 없다니까.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아까 그거 NOI 내가 왜 틀렸지? 왜? 뭐해서 뭐 해가지고 목차 또 개판을 써가지고 틀린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이제 거의 뭐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눈이 이렇게 공허하거든.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저는 그래서 나는 DCF 나오면 난 무조건 이렇게 풀기라고 픽스를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원래 저의 전략은 원래 나의 목차는 기말, 재, 매도, 현가였고 여기는 이제 그냥 기말 재매도 같이였어요. 기말 재매도 같이 한 다음에 다시 연기로 현가해서 나는 이 세 개를 더해야지 했어요. 왜냐면 맨날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얘랑만 더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지 하니까 헷갈려. 마지막에 가니까 표도 그리고 이렇게 또 하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그래서 재매도 같이 현가 까먹지 말아야지 현가 해놓고 나는 요 두 개를 수익환원법 DCM에 나오면 마지막에 요 두 개를 더해야지 이렇게 픽스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틀릴 확률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표도 한 번에 잘 최대한 수정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얘랑 더하면 그게 이제 수익가액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감칙 7조로 구한 원가법이라고 하면 또 교수님들이 싫어한대. 그쵸? 개별 물건 기준의 합 그리고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 하고 이제 세 개의 시상가액이 균형 있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그리고 32의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세 개의 시상가액이 균형 있게 나와야 하는 거네?
라고 풀면 좀 천재고, 그쵸? 어. 했을 때, 아, 좀 균형 있게 나오고, 뭐 문제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균형 있게 나오는 게 맞구나. 수익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상업용 건물이라서 무조건 수익가격이 높은 건 아니야. 왜냐면 그 상인법이 있어갖고 임대료가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적게 나서 균형을 이룬다고 하면은 내가 잘 풀었구나. 근데 이제 34회 1번 같이 최의 미다라는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황과 이제 최유효 이용과 격차가 되게 크게 많이 나야 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는 거죠. 그쵸?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이제 교수님, 우리 출제위원자분들의 마음을 이제 독심술사처럼 파악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해주셔야지 점수가 올해 실무 점수가 되게 박했다고 그러죠? 되게 이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3번 문제 환매권 진짜 마치 제가 32회 때 3번처럼 36회 3번도 솔직히 더 쉬웠어. 환매권. 그러고 보니까 32회 3번도 토지가 두 필지였거든요. 36회 환매권도 두 필지였죠. 같은 분이 내셨네. 같은 분이 내셨네.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네. 그 33번짜리 문제 20점, 그쵸. 100% 득점한 사람들이 있었다. 29회 수석대 언니도 75%, 80% 이렇게 득점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이제 표본지 하나 틀리면 그냥 빵점인 거죠, 거기서 이제 1, 2점이라도 챙기면, 그때는 이제 채점이 후했다 하는 거고, 3번에서 이제 만점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 까딱없이 우리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36회 풀어보세요. 그쵸? 36회 1번 풀어보고 내가 보상까지 좀 했다 그러면은 3번 환매권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자기 다시 채점해봐. 내가 20점 맞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